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루이자도 보졸레 벨라지 프리메르 2021년 빈티지 농필트레 2021년 빈티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아르베르비주의 보졸레 누보 2020 빈티지로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샀던 보졸레를 1년간 숙성한 뒤에 마셔보았습니다. 루이자도닷컴에 들어가면 널따란 포도원, 이제 야트막한 구름 너머로 마치 지평선처럼 보이는 넓은 포도원과 함께 이밀 불고뉴 사랑이라는 멘트가 반겨줍니다. 여하간 다른 사이트랑 다르게 어떤 연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와인을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와인 구입 페이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홈페이지는 보내드린 와이너리 그리고 와인에 대한 소개일 뿐이지 주류에 대한 판매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프랑스의 지도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휠을 내려가면서 불고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지역들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훑어가면서 보여주는 신선하면서도 약간 당당한 우리는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갖고 있어 라고 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블리로 시작해서 꼬뜨드니, 꼬뜨드본, 꼬뜨 샤로네이스, 마코네, 보졸레까지 점점 여행을 하듯이 쭉 훑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메종 루이자도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퍼먼트를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페이지에서 더 알아보기를 클릭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설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자면 1826년 본 프로메 크린 클로데 우쇼를 인수했던 루이 앙리 드니자도가 1859년에 와인하우스를 설립한 이후부터 본인들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 와인 레이블에도 EN1859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벌써 160년 이상 경과를 했고요. 설립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북유럽 시장으로 부르고뉴 와인을 수출하는 그런 와인 무역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이 장 바프티스트 자도는 1900년 초 꼴동 샤르마뉴, 슈발리에 몽라쉐를 비롯한 유명한 지역들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와이너리로 확장을 했고요. 루이 어기스트 자도는 1945년 본래 계속 장사를 해왔던 북유럽 시장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으로의 와인 수출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1985년 마담 자도는 미국에서 루이 자도 와인의 수입을 담당하던 루디 콕 패밀리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요. 대신 매각 조건 중 하나로서 와이너리의 이름을 계속 남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1960년대부터 앙드레 가제에 이어서 루이 자도 와이너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피에르 앙리 가제는 변함없이 지금도 와이너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2014년에는 이 앙리 가제의 아들인 띠보 가제가 또 와이너리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가문의 코업은 당분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이너리는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면면으로는 꼴통 후제, 꼴통 샤르마뉴, 슈발리에 몽라쉘, 파랑 브레줄레스, 물소, 퓨리네 몽라쉘, 상뜨네, 사비녜본, 리생조르주, 에세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프로메크리 혹은 그랑크리인데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 중에서 그랑크리를 8헥타르, 프로메크리는 무려 50헥타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점으로는 2013년에 미국 오리건주의 레저런스 빈야드를 또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체가 개별적으로 13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244종에 달합니다. 이는 불고뉴의 각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쭉 읊어드린 지역들이 있죠. 각 지역에 대해서 레지오날, 빌라지, 프리미어크리, 그랑크리가 모두 나뉘고 그 안에서도 프리미어크리가 여러 개, 그랑크리가 여러 개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쌍파뉴 빼고는 거진 다 걸쳐 있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마실 보졸레로만 필터링 해도 8종이나 나오는데 심지어 그 안에는 이제 보졸레 빌라지 프리메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소개드렸던 알베르 비주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알베르 비주오 역시 만만치 않게 부동산 부자이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 보졸레 지역에서만 11종의 라인업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본이 되는 보졸레를 보자면 레저널 등급이고 품종은 가메이입니다. 레이블에는 여하한 루이자도 와인들처럼 바쿠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홈페이지 상으로 보졸레의 연도별 차트는 2017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아마 업데이트는 리얼타임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졸레 지역은 주로 화강암 토양으로 되어 있고요. 양조 방식은 과일의 과실미와 신선도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4도에서 16도 사이의 보관 및 서브가 권장되고요. 2년에서 5년 안에 마실 것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참치 타닥기, 돼지고기 타린, 스테이크 타르타르, 송아지구이, 치즈 파스타 등을 어울리는 음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루이자도는 보졸레 누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졸레 프리메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리메로는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보의 예적 혹은 전통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누보라는 단어 자체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예술 사조에서 따온 거니까 그 전부터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까메이 품종을 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마시던 속된 말로 뽕따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해 오던 표현이 프리메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인서처에서 찾아보니 2021년 보졸레 빌라지 프리메르는 해평가 17,691원이었고요. 저는 34,800원을 구입했으니 해평가의 196.7% 거의 2배 구입을 한 셈이네요. 다만 보졸레 누보와 보졸레 프리메르의 특성상 이제 나왔을 때가 가장 비싸고 그 뒤로는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품종은 와인서처에서는 뜬금없이 피노누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별다른 정보도 주고 있지는 않네요. 비비노에서는 184명이 평가를 해서 별점 3.7개, 구입의 평균가는 살짝 올라간 19,987원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드라이하고 산미감이 넘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유저들이 남긴 평가를 종합해보면 딸기, 체리, 라즈베리의 키워딩이 2,773명, 플럼, 블랙체리, 블랙베리가 877명, 얼씨, 미네랄이 614명입니다.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파스타랑 돼지고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농필터의 경우는 좀 더 작은 143명이 평가해서 별점도 살짝 낮은 3.6개, 구입 평균가는 갑자기 39,805원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구입한 가격이 39,800원이다 보니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평가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스타일은 보졸레와 동일하게 가볍고 부드러우며 산미감이 넘치는 스타일이고 113명이 평가했는데 딸기와 크랜베리가 67명, 얼씨, 스모키, 솔티가 20명, 그리고 페퍼 앤 시나몬이 15명이 있었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파스타와 돼지고기로 역시 동일했고요. 여담으로 이제 그냥 이 프리메로와 프리메로 농필터에서 농필터에는 문자 그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은, 여과를 하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자 여과 없이 병입을 했다라는데요. 본인들의 소개에 따르면 일반적인 빌라지 대비 풍미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합니다. 필터링 없이 만들었으니 아무래도 좀 더 포도의 풍미가 좀 더 개입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
공정이 하나 빠졌으니까 좀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얘가 더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매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들 때에도 선별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왜냐면 필터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라벨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캡셀이긴 하지만 블랙 라벨처럼 위에 캡셀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저런 여러한 이유로 좀 더 비싼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명상으로는 아마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제 이 필터 쪽이 좀 더 빨갛습니다. 그리고 농 필터 쪽이 좀 더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게 같은 잔으로 쓰고 있지만 조명의 각도가 살짝 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실제 따르면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쪽이 농 필터 쪽이 살짝 어두운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저희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시음 온도를 14도에서 16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리고 가메이라는 품종 특성상 차갑게 마시면 차갑게 마실수록 좀 더 풍미가 나중에 살아나니까 우선 온도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실 필터웨이 같은 경우는 현재 8.3도이고요. 이따가 마실 농 필터웨이 같은 경우는 8.2도입니다. 어차피 이따가 지금 요 잔을 각각 비우고 나서 한 번 더 지금 이제 상온에 계속 있는 요 두 개를 따라서 아마 10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걸로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역시 오늘도 열일해준 내돈내산 카카오 온도계에게 또 인사를 하면서 이제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제된 향. 이게 그 해의 보졸레를 바로 마시는 거랑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1년을 묵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피노누아에 가까운 조금 더 녹진해진 약간 숙성된 진짜 이 가메이를 다이렉트로 마셨을 때는 포도주스 같은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1년 숙성했다고 벌써 한 2, 3년 정도 숙성한 피노누아 같은 그런 고소한 냄새가 살짝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노누아는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묘하게 그 템프라니오 같은 그런 좀 잼미한 느낌, 약간 템프라니오에 살짝 그 탄산수를 섞었나 같은 느낌의 결이 얇으면서도 달큰하면서도 과일의 느낌은 뿜뿜 나는데 그 사이사이로 적당한 꼬순내가 박혀 있는, 즉 한 2년 정도 지난 피노누아 레지오나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향에서도 벌써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마 여기는 지금 향을 맡지 않았지만 아마 둘의 큰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리메럴 같은 경우 이제 필터링이 된 친구죠. 이 프리메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금속질의 느낌? 금속질의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코로 확 끼쳐 들어와요. 즉 마실 때 뭔가 그 구리잔으로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미네랄리티가 코에 훅 끼쳐 오네요. 입에서는 가메입니다. 완벽하게 가메이고요. 아까 코에서 느꼈던 그 미네랄리티가 지금 온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입 안에 되게 그 차가운 숟가락을 먹으면 느낌이에요. 근데 차가운 밥 숟가락, 이제 그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그 밥 숟가락 차가운 거를 입에 딱 넣었을 때의 그 선뜩한 그런 느낌? 그런 류의 어떤 금속질의 미네랄리티가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고요. 그 뒤로는 목 넘김 이후에 약간 짜르르하게 올라오면서 그 포도 특유의 느낌? 이 되게 알갱이가 작고 과즙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되게 새콤새콤한 그런 과즙의 느낌입니다. 얘가 이제 차이는 뭐냐면 1년 동안 숙성을 하면서 이 약간 그 세미 탄산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탄산 같은 느낌, 보졸레 누보 특유의 그 탄산감, 미탄산, 사케 같은 경우로 표현하면 미탄산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느낌은 얘한테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 제 앞에 있는 요 잔에서는 탄산의 느낌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것도 이제 1 년을 묵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 두 번째 모금은 일부러 약간 입 안에서의 소위 말해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천천히 혀 위를 미끄러지듯이 해서 목을 넘겨봤는데, 네, 그랬을 때에도 혀 위에서 어떤 그 바스락바스락하는 그런 미탄산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어떤 산미, 혀 위에 산성을 띠고 있지만 약간 그 오일리한, 산성을 띠고 있지만 약간 오일리한 어떤 액체가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면서 혀 위에 어떤 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입 안에서도 피니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은 저희는 이거랑 가장 비슷한 스타일의 음료를 이미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이거와 되게 비슷한 느낌의 액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주입니다. 네. 그 소주를 넘길 때 그 소주가 혀 위에서 되게 미끈덩하듯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느낌. 근데 그 미끈덩에 약간의 산미가 섞인, 레몬을 살짝 섞은 소주? 뭐 요 정도, 레몬 혹은 오렌지 혹은 포도를 살짝 섞은 소주 같은 느낌이, 이 맛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혀 위에서의 텍스처가 그래요. 그러면서 입 안에서는 울컥 하고 넘겼을 때 약간 그 주먹보다 살짝 작은, 대충 한 요 정도쯤 되는, 여기 요만큼쯤이에요. 요 정도쯤 되는 작은 풍선이 퐁 하고 터지면서 그냥 '나는 포도로 만든 술이야.' 라고 어필 팡 하고, 그리고 목 넘김 한 다음에 남는 거 없이 끝. 요런 느낌을 확 주네요. 되게 깔끔하고 음식이랑 잘 어울리고, 이게 문자 그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한 그 음식들이 진짜 머릿속에 쭉쭉 떠올라요. 그렇다면 잔을 빠르게 비우고, 얘도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조금만 따라 놓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제가 지금 방 온도가 16도 도이기 때문에 많이 따라 놓으면 또 자체 온도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오, 뭐야? 오, 롱필터에는 이 색상 때문에 진짜 눈까지 감고 테이스팅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잔에 있는 색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템퍼라리의 느낌? 좀 더 피노누아의 느낌이 강해진 느낌이에요. 피노누아라고 한다면 이제 좀 알갱이가 큰, 좀 적당히 살집이 붙은, 약간 작황이 그런 스타일. 되게 비가 바짝 안 온 건 아니고 비가 적당히 왔던 그런 해의 피노누아인데, 와인 메이커가 좀 살집 있게 만드는 스타일 와인을, 그런 스타일의 피노누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피노누아가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런 피노누아 2020 빈티지 정도. 그러면서도 그 코스속 깊숙이 해서 화사하게 피어나는 거는 여지없이 보졸레 혹은 파스트그랭인데, 어 저는 여기서는 파스트그랭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보졸레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파스트그랭까지도 염두에 둘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디하고 되게 새초롬하면서 그 사이사이로 약간의 그 미네랄리티. 이 여기서는 입에 넣은 다음에 '야, 이건 금속질에 약간 차갑게 한 숟가락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바로 떠올렸다면, 여기서는 그래도 약간 salty, 소금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도 살짝살짝 있고 좋네요. 음.
몸 넘김 이후에 피니쉬도 얘가 조금 더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아까 비비노에서는 이제 이 필터 쪽에 이제 플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농필터 쪽에서 좀 더 플럼에 가까운 플럼의 껍질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 약간 검푸른 약간 검보랏빛의 그런 캐릭터를 좀 더 느끼고요. 그런 피니쉬가 혀위에 조금 더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그냥 룰루랄라하고 라이트하게 넘어간다면 여기서는 좀 더 딥 다크해졌다 할까?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 농필터에서는 약간의 미탄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대놓고 미탄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산미감과 미탄산 사이의 어딘가인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필터웨보다는 좀 더 산미가 있는 느낌이다. 조금 더 산미도 있고 조금 더 탄산감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캐릭터는 이 농필터 쪽이 무겁고요. 전체적인 캐릭터는 무겁고 조금 더 남성적이고 좀 더 보이시하고 워낙에 피노누아를 즐기셨던 분 혹은 뭐 이 좀 진한 와인들을 즐기셨던 분이라면 이쪽이 좀 더 취향일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여기서도 단점을 찾다면은 무게감을 찾은 대신에 보졸레로서의 정체성은 많이 놓쳤어요. 즉 보졸레를 생각하시고 이걸 드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졸레가 보졸레 그랑크리가 아니라 어떤 보졸레 누보를 생각하시고 얘를 드신다면 이거 뭐야?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다른 걸 먹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음식에서 이 필터에는 참치 타닥기 오케이 이제 본인들의 물론 보졸레 빌라지는 아니었고 그냥 보졸레 레조날이었지만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사이트에 얘기하는 참치 타닥기 오케이 돼지고기 테린 오케이 스테이크 타르타르 오케이 송아지구이 제가 송아지구이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거 치즈 파스타 역시 오케이인데 얘는 참치 타닥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 테린 쏘쏘해요. 스테이크 타르타르 타르타르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호불호 갈릴 것 같고요. 송아지구이는 마찬가지로 안 먹어봤고 치즈 파스타는 강추해요. 약간 그 추천하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얘도 깔끔하게 비웠고 저는 제가 맛이 없으면 안 비웁니다. 차라리 옆에 스피툰을 갖다 놓더라도 비우지 않는데 비웠다는 얘기는 얘는 그래도 제가 맛있게 잘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얘도 살짝 따라 놓고 이제 관건은 아까 8.3도, 8.2도였는데 얘가 지금 몇 도가 됐을지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뭐 와인 옆에 놓고 난방기구를 켤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잘 올라가 주면 좋겠는데 12.6도 네, 잘 올라갔네요. 그럼 방금 따른 얘는 어떨까? 네, 얘는 방금 따랐기 때문에 9.9도라서 지금 12.6도 올라온 요걸로 테이스팅을 하면서 얘도 이제 온도가 그만큼 쫙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온도 체크를 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떤 또 변화를 보여줄지 약간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온도가 올라갔더니, 오히려 알코올 부즈, 알코올의 향은 상대적입니다. 알코올의 향이 올라오는 것보다 과일의 향이 올라오는 게 더 커졌어요. 되게 달달하고 되게 잼미하고, 진짜 그, 딸기나 아니면은 뭐, 라스베리, 혹은 뭐, 굳이 보자면 뭐, 블랙베리, 그리고 플럼의 과즙 같은
플럼을 그냥 먹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플럼에 과즙만 거의 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올라오네요. 향으로만 보면은 진짜 영하고 진짜 라이트하게 뽑은 템프라니오로 만든 스페인 와인 같은 느낌도 있어요. 향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또 코 안에 깊숙하게 들이마시면은 그 알코올이 코를 꽝꽝 때리는 느낌은 온도가 올라가서 또 어쩔 수 없는 여실히 그런 느낌은 또 있고요. 아무튼 아까 그 낮은 온도일 때가 저는 좀 더 깔끔한 느낌? 아까 상태가 그 장미가 이렇게 피어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 예쁘장하게 몽우리가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은 약간 만개 직전의 모습, 피어나기 직전의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이제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므려 있는 장미가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피어난 장미가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캐릭터를 지금 12.6도인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입에서는 지금 온도일 때 조금 더 피니쉬가 깁니다. 뭐랄까, 아까 그 차가운 숟가락 같았던, 그냥 훅 치고 훅 지나갔던 그런 느낌이 좀 더 입 안에서도 화사하게, 아까의 장미꽃 같은 그런 비유가 정확해요. 아까는 그냥 훅 들어오고 말았다면 지금은 화사하게 펼쳐져서 입 안에 흔적을 남겨요. 사부작사부작하고 입 안에 까끌까끌하게, 나는 되게 어린 레드와인이야. 반가워. 라는 느낌. 그리고 입안에 흔적을 남기네요. 이 느낌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음, 되게 화사하게 확 퍼지면서 입 안에, 나는 포도로 만든 술이야. 라는 느낌. 여과 없이. 이게 이제 진짜 어떤 보졸레의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빠르게 마시고, 한 번 더 짧게 따라서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 다음 온도는 진짜 13도 이상, 가능하다면 14도 이상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두 번째로 받은 이 잔에서는 저는, 피어나는, 아직 덜 핀, 아까의 상태가 장미를 비교하자면은 이 봉우리가 오므려져 있다 끝부분에 살짝 벌어지는 이라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 벌어진 장미. 그리고 아까의 상태도 저는 깔끔하고 딱 떨어지고 되게 소주 같은 그런 목 넘김이었다면 지금은 소주는 전혀 안 떠올라요. 와인이 떠오르는 그런 목 넘김과 그런 혀 끝에서의 뉘앙스, 혀 위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액체의 느낌이 지금은 전형적인 와인입니다. 음, 굿. 깔끔하고 좋네요. 상온에 있는 잔이기 때문에 적게 따르면 적게 따를수록 온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요. 다만 너무 적으면 또 맛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따랐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농필트에가 부디 온도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11.9도 그러면 반올림하면 대충 12도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네, 이 친구도 분명히 아까 맨 처음 마셨을 때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지금 온도에서는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이걸 비교군으로 로랑 미켈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어
없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심지어 로랑 미켈 같은 경우는 볼거리도 아니거든요. 랑독 루시옹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걸 야 못 맞추겠다 진짜. 진짜 향으로는 이 가메의 느낌이 향으로는 제가 이거를 블라인드로 한 게 아니고 가메이라는 걸 알고 하니까 그래도 가메의 어떤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짜 블라인드로 했을 때 이 온도 맞춰서 이렇게 저한테 이 농펠트를 줬다고 하면은 저는 맞출 자신 없어요. 진짜 약간 그 고무 천연 고무 같은 향도 있고 그 라텍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향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온도가 훨씬 더 저는 좋습니다. 아까의 그 온도에서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요. 즉 농필테를 드실 분이라면은 아까 제가 먹었던 8.2도가 아니라 지금 11.9도, 12도, 13도 그 정도 온도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워낙에 적게 따랐기 때문에 바로 원샷을 했는데 근데 역시 이 농필트에는 아까 8.2도인 상태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디하고 솔티하고 약간 그 과일 맛이 아닌 맛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원샷 하듯이 그냥 호로록 마신 여기서도 과일의 맛이 아니라 우디한 느낌. 네. 그 애플 칩 같은 느낌. 그 훈연에 쓰는 애플 우드 칩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이거는 역시 보졸레를 생각하고 구매한 분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고, 와인으로서도 이런 우디함을 느낄 것만 다른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거기서도 좀 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11.9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한번 테이스팅을 해야 되니까 요만큼 따라서 놓고 이 프리메로의 세 번째 잔은 13.8도 14도가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13.8도이네요. 이 상태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줄지 일단 지금 같은 잔으로 세 번째 마시고 있기 때문에 잔에서 느끼는 향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적당한 새콤새콤한 향 그리고 적당한 과실향 이 과실향에서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플럼의 느낌이 조금 더 better and better로 강해지는 건 있어요. 이제 스트로베리를 언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스트로베리라기에는 그렇게 산미감이 향에서 느껴지진 않아요. 저라면은 이제 라스베리나 플럼 이런 정도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여실히 이 알코올에 때리는 빵 그 느낌 알코올의 느낌이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고 보니 둘 다 어떤 알코올 도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안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필트웨 같은 경우는 12.5도 그리고 농 필트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2.5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온도로 13.8도인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까 입을 대지 않았던 부분으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마셨을 때랑 큰 차이 없이 과일 맛 있고 전형적인 보졸레 스타일의 입 안에서의 피니시도 적당하고 와인을 마신 느낌 약간 와인 마셨다라는 분위기를 라이트하게 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즉 불고뉴 피노누아 레지오날급에서 그 깊이감을 확 덜어낸 그런 스타일입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만족스럽고 역시 얘는
1년 묵혔다 마시면 좀 더 그 무게감이 생길지언정 어쨌든 보졸레는 보졸레다. 어디 안 간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가볍고 좀 더 미탄산을 느끼고 싶으면 이제 그 해에 나온 걸 바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보졸레인데 난 여기 보졸레 마실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탄산감은 좀 너무 내가 음료수 마시는 것 같아서 싫어 하시는 분이면은 저는 이제 1년은 묵혔지만은 몇 달 정도 좀 더 묵혔다가 드시면은 제가 지금 마신 거랑 큰 차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산감이 빠진 보졸레 누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13.1도. 역시 이제 순서상으로 한 템포씩 느리다 보니까 온도도 한 템포씩 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11.9도에서 13.1도로 또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에서는 둘이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아까 여기서 계속 우디한 느낌, 좀 무거운 느낌 갔던 것도 지금은 향의 차이가 없어요. 네, 이 두 개를 섞어 놓고 약간 야바위 하듯이 섞어도 저는 구분 못 합니다. 음, 지금 13.1도에서 마셨을 때에도 아까 11.9도에서와 큰 차이 없습니다. 입안에서의 피니쉬라던가 마시고 나서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필테에 비해서 우디하고 좀 더 솔티하고 과일의 맛이 좀 더 정제된 느낌이고 네, 과일 맛이 좀 더 안 나요. 분명히 농 필테 그러니까 여과를 거치지 않았는데 과일 맛이 더 안 납니다. 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총평을 하자면 오늘 루이자도 보졸레 빌라지 프리메르 그리고 프리메르 농 필테를 마셨는데 분명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농 필테이지만 저는 보졸레라는 어떤 정체성 혹은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졸레라는 단어를 듣고 갖는 기대치에서는 농펠테가 살짝 어긋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농펠테가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농펠테의 경우는 조금 더 불고뉴, 피노누아, 레지오날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